얼굴에 석탄가루를 뒤집어 쓴 채 모호크족처럼 붉은 울모자를 쓰고 낡고 해진 작업복을 입은 이들이 한밤중 보스턴 항구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세척의 동인도 회사 소유 무역선에 침입해 342개의 고급 홍차 상자를 부수고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1773년 보스턴 항구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작은 잎사귀 하나가 한 나라의 독립을 부추기고 세계를 뒤흔든 스토리,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의 시작입니다. 차는 중국 남서부 윈난성에서 시작됐어요. 지금도 그곳엔 3,000년이 넘는 야생 차나무들이 자라고 있다고 해요. 처음엔 삶아 먹거나 국에 넣던 식재료였는데 후한시대에 들어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기 시작하면서 약용음료로 바뀌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2737년 신동 황제가 나무 아래에서 물을 끓이다가 바람에 날린 잎이 물에 떨어졌고 그게 차의 시작이었다고 해요. 우연한 발견 이후 차는 중국 의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소화를 돕고 정신을 맑게 하며 독을 해독한다고 믿어졌죠. 승려들은 명상을 할 때 졸음을 쫓기 위해 차를 마셨고 종교 의식과 결합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나라 때부터 차는 일상이 되고 푸얼차 같은 발효차도 이때 발달했어요. 윈난성에서 출발한 사마고도라는 무역로를 통해 차는 티베트, 인도, 중앙아시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험난한 길을 따라 말과 야크가 차를 실어 날랐어요. 고산지대로 갈수록 차는 화폐처럼 쓰였다고 해요. 티베트 유목민들에게 육류 위주의 식단에서 비타민을 보충해주는 유일한 수단으로 차는 생존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유럽 최초로 아시아에서 차를 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귀족들은 이 이국적인 음료에 열광했죠. 비싸고 희귀한 만큼 세련미의 상징이 되었어요. 네덜란드가 문을 열자 영국도 뛰어들었고 곧 차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차 한 잔 가격이 노동자 일주일치 임금과 맞먹었다고 해요. 귀족 부인들은 차를 따라 마시며 사교 모임을 가졌죠.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부와 교양을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녹차는 긴 향해를 버티지 못했죠. 적도를 지나며 상하고 맛이 변하고 그래서 생긴 게 홍차입니다. 향해 중에 자연스럽게 산화 발효된 찻잎이 오히려 더 오래 보관되고 풍미도 강했어요. 영국인들은 이 진한 맛에 꽂혔고 홍차는 영국 차 문화의 중심이 됩니다. 영국 정부가 식민지 미국에게 차 세금을 부과하자 식민지 사람들은 크게 반발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대신할 대표가 없는데 세금을 내라는 거야? 라며 외쳤습니다. 그렇게 12월 16일 밤 식민지인들은 영국 배에 실린 차 상자를 보스턴 항구에 모두 던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보스턴 차 사건이라 부르며 미국 독립전쟁의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죠. 그날 밤 바다에 던져진 차의 가치는 오늘날 18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항구는 며칠간 차 냄새로 가득했고 일부 식민지인들은 신발에 찻잎을 털어내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독립 이후 미국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차를 멀리합니다. 대신 선택한 게 커피였죠. 차는 영국, 커피는 자유. 음료가 정체성이 된 순간입니다. 미국에서 커피는 독립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독립전쟁 때 군인들이 마셨고 개척시대 카우보이들도 커피를 즐겨 마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에 주둔한 미군들은 에스프레소가 너무 진해서 물에 타 마셨어요. 이탈리아인들은 비웃으며 이걸 아메리카노라 불렀죠. 지금은 전 세계가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미국식 커피 문화가 세계를 정복한 게 이때부터겠죠? 영국은 차를 놓지 않았어요. 산업혁명 시기와 맞물려 더욱 빠지게 되었죠. 애프터눈 티 문화가 자리를 잡으며 오후 4시 홍차와 스콘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사교의 장이 되었어요. 애프터눈 티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베드퍼드 공작 부인 애나 마리아라고 전해져요. 점심과 저녁 사이 배가 고파
오후에 홍차와 간단한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상류층 사이에서 유행이 된 거죠. 빅토리아 여왕 시대엔 이게 제국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엔 우유와 또 설탕이 빠질 수 없죠. 카리브해 식민지에서 생산된 설탕은 사치품이었지만 차에 넣으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달콤한 홍차 뒤에 제국주의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20세기 들어 미국에선 새로운 문화가 생깁니다. 커피 브레이크. 1900년대 초 공장 노동자들에겐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졌고 그들은 커피를 마셨어요. 1950년대엔 사무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퍼졌죠. 실제로 1950년대 팬 아메리카 커피 뷰로라는 단체가 커피 브레이크를 적극 홍보했어요. 생산성 향상에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세우며 기업들을 설득했죠. 짧은 휴식 시간이 오히려 효율을 높인다는 논리였습니다. 영국의 티타임이 여유와 격식이었다면 미국의 커피 브레이크는 효율과 재충전이었어요. 15분 빠르게 다시 일하러. 두 문화의 차이가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민난성 야생의 채소로 시작된 작은 잎사귀. 사마 고도를 따라 대양을 건너 독립전쟁을 촉발하고 제국의 오후를 채우고 노동자의 휴식이 됐습니다. 매일 마시는 차 한 잔, 커피 한 잔에 수천 년의 흥미로운 역사와 문화가 녹아 있어요. 음료를 마실 때마다 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제야의 아카이브.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